얘 자취방은 낡아가지고 그냥 저기 창문 밑에 이렇게 달려있고 물은 바로 밑으로 꽂아 그냥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그래서 물로 자 합성어 유형 봅시다. 이거는 사실상 진짜 많은 학생들이 요거를 어쩌면서 알게 되냐면 문제가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어쩌면서 알게 되냐면 틀리면서 알게 돼요. 요 예시가 요거였구나, 요 예시가 요거였구나 하면서 틀리면서 많이 알게 될 정도로. 왜 이러냐면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 언어에서는 정말 힘든 거거든. 일반적이라는 거 어떻게 일반적인 건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비슷한 거,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거 하면은 당연히 혼란이 생겨서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풀어보다 보면 정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거고, 이거 나오면 이거고, 틀리다 보면 제일 빨리 푸는 문제가 되는 마법. 네? 이거 예술 틀렸으니까 그거 정리만 잘해. 자, 통사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통사라는 건 쉽게 말해 문장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완벽한 설명이 아닐지라도 문장이라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통사론이라는 과목이 국어 전공한테 개설이 되거든요. 그거 문장 보조 배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문장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통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과 비슷하게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 문장과 비슷하게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통사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문장과 비슷하게라는 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일반적인 문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할게. 조합을 먹었다. 새 옷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냐면 별은 빛이 난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여기 주어죠. 그지? 여기 목적어, 서술어, 관용어, 명사, 체언. 그 다음에 빛이 난다. 이중주어 구문 같이 생긴 거죠. 피부인의 서술어, 이중주어 구문 같이 생긴 건데 요거는 나중에 서술절을 하는 문장. 그렇게 치면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그대로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밑에 참고로 볼게요. 바로 밑에 참고로 보겠습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 있죠. 명사 플러스 명사, 통사적 합성어. 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 뭐 있죠? 논밭, 그지? 논밭, 집안, 그지? 집안, 논밭 이런 거 있죠? 그냥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틀렸다고 할 게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새 옷처럼 관형어는 보통 꾸며주는 말 앞에 오더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관형어 그대로 살아있게 관형어 플러스 명사요. 근데 여기 관형어가 살아있을 때 생략이 없다는 거예요. 생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좀 원하는 길 위에 집안, 논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형어 플러스 명사는 새, 해,
이어, 그지? 뉴 이어잖아요, 그지? 새해 또 종일인데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온종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부사는 원래 부사를 꾸밀 수 있어요. 부사는 원래 다른 부사도 꾸밀 수 있어요. 그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라고 해봤어. 이거 질문 그랬어. 자, 달린다가 품사 뭡니까? 동사죠? 동사면 용언이네요. 그지? 용언을 수식하는 건 부사죠. 그지? 빠르게 달려요. 그렇네요. 빠르게 달리네요. 근데 그냥 빠르게가 아니고 어떻게 빠르게? 매우 빠르게. 부사를 또 수식하는 얘 부사는 뭐냐? 부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의 기능에 다른 부사 수식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하던 일을 한다는 건 당연히 동사적이겠죠. 그지? 그래서 부사 있습니다. 곧 시간의 부사. 그는 곧 도착한다 할 때 그 그는 잘 해냈다. 곧잘. 또 뭐가 있나요? 더욱에 플러스 더를 추가하는 거예요. 더욱 노력했다. 더 노력했다. 그걸 합쳐서 더욱 더. 부사는 원래 서로 수식이 가능하니까. 부사 플러스 부사. 자, 편하게 들어보세요.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래 빠르게 달린다처럼 부사는 그걸 가능해요? 용언 수식이 원래 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사에다 용언을 그래도 당연히 통사적이겠죠? 그래서 이 통사적은 흔히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나 흔히 있는 일이죠, 그치? 부사 플러스 용언. 너는 정말 나긴 났는데 잘났다. 그죠? 나다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지? 자, 조사를 생략해도 말은 됩니다. 나 정말 뭐라고 할까? 예습이 힘이 들어 라고 할 수 있죠. 예습이 힘이 들어 라고 할 수 있는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힘들어 할 수 있지. 그지? 힘들어 할 수 있어. 흔히 있는 일입니까? 네. 그죠? 앞에 서다. 힘이 들다. 또 본을 봤다예요. 본을 봤다. 근데 우리 힘들다. 앞서다. 본 봤다 해버리죠.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사 생략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왜? 나는 학교에 갔다 왔다라는 말을 나 학교 갔다 왔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정말 흔히 있는 일이니까 이것도 됩니다. 자, 6번은 연결어휘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럴 때 뭐 쓰는 거는 되게 당연해요. 연결어휘 쓰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어휘로 이어진 경우 도사 생략의 경우 뭐 힘들다, 앞서다, 또 본받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연결어휘로 이어진 경우 들다랑 가다예요. 원래 들다. 왜? 그래서 들어갈 입이를 안 하고 우리 한자 부를 때 이 한자 들입자라고 하잖아요. 들어갈 입이 아니고 들입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다, 인으로 가다, 인으로 고하는 걸 하는데요. 들다 가다에서 이건 어미죠. 어미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활용하면 바뀔 수 있죠. 활용하면 바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랑 합쳐주기 위해서 연결어미 어를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어미가 그냥 없이 들만 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간 플러스 어미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반대로 뭐냐? 통사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게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래서 요 6가지 정도가 있고요. 문제는 통사적 합성어를 고려하는 게 나오지가 잘 안 된다는 거지. 뭐보다 비통사적 합성어보다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비통사적 합성어. 그럼 통사적이 흔히 있는 일이니까 비통사적은 흔한 일은 아닌이겠지. 흔한 일은 아닌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3가지만 보고 뭐를 뜯어볼 거냐면 당연히 예시를 뜯어볼 거예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볼게요. 자,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뭐를 생략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해버린다. 이런 문제가 뭐냐면 명사를 용언이 수식하는 게 일반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채연, 명사의 수식은 새 옷, 헌 옷, 큰 옷 이런 것처럼 관형사들이 수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뭐 여기서 볼 때 볼게요. 덥다 밥이죠. 덥다 밥인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덥밥이 진짜 많이 나와요. 덥밥은 덥다에서 밥인 거죠. 덥다에서 밥인 거예요. 자, 여기서 생략해버리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재료들을 덮은 밥이지. 그치? 덮은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밥인데 덮은 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안 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단어를 덮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비통사적이냐? 한 번 더 여기서 역으로 쪼개보면 됩니다. 여기서 역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어떻게 돼요? 더 밥이 되죠? 그러면 요거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라는 기이한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뜯으면. 그쵸? 일반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여기 예시는 오늘 마치더라도 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장담하는데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예시 한 번 듣고 그냥 몇 번 뜯어보면 덜 틀린 다음에 안 틀린 사람인지 안 틀릴 수는 없겠지만 연습할 때 덜 틀린 다음에 이 난관을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뭐야? 라고 지금 모를 때 설명은 못해도 나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자, 검버섯 볼게요. 검버섯. 버섯인데 검은 게 아니고요. 여기 버섯처럼 피는 거예요. 피부에 나이가 들어서 색소 침착으로. 그래서 버섯 모양인데 검다에서 온 거 아닙니까? 검다에서 온 거죠. 검다 동사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쵸? 형용사예요. 색깔은 거의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그러면 여기도 뭐 떼요? 이것 떼고 원래 뭐 넣어야 돼요? 검은 버섯이 나야 돼요. 버섯 모양일 때 검은 거라고 해야 관형어 플러스 명사, 체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 쓴다고요. 그러면 검버섯이 됐어요. 다시 쪼개볼게요. 검. 블랙할 때 검이고요. 버섯이 돼. 그럼 무슨 일이냐?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라는 기이한 조합이 튀어나오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또 볼게요. 적칼. 그 빨간 손잡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과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거 반대로 깎으면 바로 접혀버리는 거. 이거 너무 킹 받았는데 이걸 접는 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접칼. 자, 접는 칼이에요. 근데 접는인데 어찌됐든 이거는 뭡니까? 접다 플러스 칼이죠. 접다 플러스 칼이니까 근데 접는 칼이 돼야 될 때 안 쓰더라. 그래서 다시 쪼개보면 용어의 어간 플러스 명사라는 기이한 현상이 나와서 통사적인 아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번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예 새로운 걸 뜯어 내놨다. 쪼개보면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검은 검다에서 온 거고 접는 접다에서 온 거니까 쪼개봤을 때 이상한데? 라고 하면 비통사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혼자 떠드니까 잠깐 켰다 끌게요. 자, 2번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연결어미 생략이에요. 아까 통사적은 연결어미로 이어진 경우. 근데 2번은 용언 플러스 용언인데 연결어미 생략이에요.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언과 용언의 연결어미 생략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자, 뛰놀다, 굶주리다, 검푸르다, 오르내리다 한 번에 써볼게요. 뛰놀다, 굶주리다, 검푸르다, 오르내리다, 또 높푸르다, 여닫다. 요거를 한번 쪼개서 보면 뭐냐면 뛰다 플러스 놀다지. 뛰다 플러스 놀다. 굶다랑 줄인 배라고 따로 있으니까 줄이다예요. 굶다 줄이다. 검다 푸르다. 오르다 내리다. 높다 푸르다. 열다 닫다. 이건데요. 원래 하려면은 어간 하나에 뭐가 하나 와주는 게 이쁘다고요. 어미 하나가 와주는 게 이쁘다고요. 그래서 아까 들어가다 보면요. 다가 되죠. 그치? 뭐다? 얘가 어간, 얘가 어미, 연결어미. 얘가 또 어간, 얘가 어미인데 끝에 오는 말 끝에 오는 해서 어말어미,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데 얘네는 뛰어놀다가 아니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봤을 때 뭔 현상들이 생기냐면요. 어간 플러스 어미라는 짝이 안 맞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니다? 통사적이 아니고 비통사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다 본 겁니다. 용언 어간에 또 용언이 붙으면 어간 플러스 어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3번도 뭔가 기이한 거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명사를 수식하는 얘는 부사가 아니고 관형사죠. 그치? 근데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요것도 한번 해브리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부슬비 산들바 또 척척박사 그다음에 볼록 거울 얘네가 그럼 부사인 건 어떻게 하나요? 문장 하나 빼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B가 붓을 곱하기 2 붓을 내린다. 이거 수식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수식하죠. 그치? 그리고 바람이 산들산들 분다. 오케이. 그죠? 자, 그는 맡겨진 일을 척척 해낸다. 해낸다를 꾸며주는 거죠. 그지? 개구리, 보거의 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얘네 다 앞에 애들이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그랬을 때 뒤를 떼봤더니 얘 명사, 바람 명사, 박사 명사, 거울 명사더라. 부사는 나중에 뭐 볼일 있을지 몰라도 부사는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 수식이고요. 동사 형용사 수식이고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다른 부사 수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 볼게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했을 때 요 과연이라는 말이요. 뭘 꾸며주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범인도 애매하고 과연이 누구일까요? 하면은 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요것만 수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연은 잘 안 와닿아요. 그러면 하나 봅시다. 설마. 그러니까 범인이 없어. 요 문장입니다. 같은 기능이거든요. 설마도 볼게요. 과연이랑 설마 같은 기능. 설마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확률이 낮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주는 거죠. 뭐가? 뒤에 말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뭐냐면 문장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에요. 3번 끝났는데 3번까지 끝났는데 뭐가 없어요? 명사 수식이 없죠. 그지? 명사 수식이 없죠. 그러면 지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죠. 지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내가 갑자기 저기 수학과로 들어가가지고 탄젠트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지? 제 역할이 아닌데 하고 있는 경우도 요거의 비동사적 합성어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집에 가셔서 뭐만 보셔도 충분하냐면요. 예시들만 다시 보셔서 이거 이렇게 되네? 이거 이렇게 되네? 한 번만 생각을 해서 해봐도 진짜 쓸모 많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내신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좀 운이 없어가지고 뭐 모의고사에나 나오든 모의고사에나 운 없는 거 맞습니다.
운이 없어가지고 나오든 간에 이거 자체가 그렇게 시험폭탄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니 이건가? 아닌데? 소름 돋네. 자, 그렇기 때문에 풍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 풍사 한 번 더 짚어주는 거 나쁘지 않겠네. 풍사 한 번 더 짚어주는 거 나쁘지 않겠네. 불규칙은 안 하더라도 여기 23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체험용어 수식어까지 해놔야 이게 또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요거까지 하고 숙제는 내가 범위를 조정해 드릴게요. 숙제는 범위를 조정해 드릴게요. 숙제하다가 머리 잡을 수 없잖아.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강사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하다가 밖에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진도 빼다가 급해가지고 그때 약간 덜 익은 거지. 몸에 덜 익어가지고 차라리 이 수업이 더 나은 것 같아. 자, 풍사 봅시다. 풍사. 이게 정말 웃긴 게요. 풍사를 이제 가르쳐주면 이게 기본적인 문법서가 다 이렇게 짜져 있거든요. 의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형태소 단어 그 다음에 풍사라거든요. 근데 자꾸 뭘 물어요? 용언의 어간. 풍사가 뭐다? 조사가 뭐다? 이딴 걸 자꾸 먼저 물어놔요. 그래서 풍사 요거까지는 오케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풍사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관련인데 이거 단 한 번도 풍사란 무엇인가 묻지 않아요. 스킵. 자, 풍사 분류 형태죠. 불변어, 가변어. 선생님 불변어, 가변어란 말 지나가다가도 별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요. 뭐에서 많이 나오냐? 기능에서 많이 나오죠. 기능이 별표. 기능이 별표인 거예요. 오케이, 기능이 별표인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5개 있죠. 5개 일단 주루루 보도록 합시다. 자, 체언. 우리 체 무슨 체자 하나밖에 아는 체자 없죠. 나도 그래요. 몸 체자밖에 없어요. 몸통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몸통이 되는 말.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 목, 보어의 역할을 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게 체언입니다. 몸통이 돼요. 얘네는 왜 없으면 말이 좀 이상해지는 애들이에요. 그지? 그래서 뭐냐면 체언의 종류에는 명사, 그녀 같은 대명사, 또 숫자를 말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는 뭐냐? 용어는 뭔 역할을 하겠습니까? 서술의 역할을 하겠죠. 동사나 형용사가 맨 뒤에 오니까 용어는 서술의 역할이에요. 종류 뭐뭐 있다고요? 동사 형용사. 그지?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있고 수식어는 꾸며준다라는 설명이 붙는 애들. 꾸며주는 애들. 뭐 있죠? 관형사, 부사. 관형사, 부사. 자, 그리고 관계어는 그냥 이름 지은 거예요. 종료하면 됩니다. 조사요. 관계를 말해준다? 그 설명을 하려면 더 많이 필요해요. 관계어는 조사. 왜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독립어는 뭐예요? 감탄사요.
내가 이하 숫자를 다 해왔구나 했을 때 이하는 뭘로 구분할걸? 그래서 독립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채연의 명사, 대명사, 수사 좀 보도록 합시다. 명사는 이름 명자를 씁니다. 이름 명자를 써요. 그럼 뭐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거. 밑에 보면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있죠. 보통 명사는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통틀어 칭하는 거. 사람 이런 것들. 고유 명사는 찝어주는 거예요. 이한솔, 송정우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많이 고유 명사입니다. 그 사람을 딱 지칭하는 거거든요. 여기 김철수, 서울시, 도시는 통칭, 서울시는 찝어주는 거. 그리고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어요.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어요. 자립명사는 진짜 우리가 아는 많은 명사들이고요. 이런 거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먹을 것, 할 것. 그러면 얘네를 혼자 썼을 때 말입니다. 것. 그러면 친구한테 것 이래. 친구가 어쩌라고 하겠지? 왜? 이걸로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지? 먹을 것 좀 있어 했을 때 의미가 전달이 되지. 뭐 부시럭거려서 꺼내준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뭐예요? 이거의 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딱히 대답하기가 그래요. 왜? 얘는 띄어쓰기는 돼 있는데 자립이 안 돼요. 뭐가 같이 와요? 안 돼요. 그지? 너 이거 어떻게 할까? 너 이거 진짜 많은데? 수! 이러면 어쩌라고 마법천장은 하냐고 묻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혼자는 못 오지만 명사긴 하다 해서 의존명사, 것, 수 등이 있습니다. 뭘 긁어야 돼요? 관형.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대명사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 영어 문법을 먼저 배우는 우리나라 덕분에. 그래서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그죠? 사물 대명사, 이거 저거 그거 좀 줘봐, 저거 줘, 이거 가져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처소 대명사는 처가 곧 첫자예요. 한자는 좀 어렵습니다. 반만 기억이 나요. 곧 첫자예요.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 하는 거 있어요. 처소, 그래서 곳과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들. 대명사 간단합니다. 수사는 뭐가 있냐면요, 양수사. 우리 또 영어도 돼. 서수 알죠? 서수.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서수사로 오면 첫째, 둘째, 셋째가 되는 거죠. 첫째, 둘째, 또이 서수사. 양수사는 그럼 하나, 둘, 1, 2, 3 이런 것들. 하나, 둘, 1, 2, 3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괜찮을 때까지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요, 수사가 있는데, 오케이, 먼저 요것만 얘기를 할게요. 수사가 있는데 숫자를 얘기하는 관형사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온 학생은 5이다. 다섯 사람이 오늘 왔다. 이것도 사람으로 할게요. 5사람이 오늘 왔다. 오늘 온 사람은 5이다 라고 했을 때 요 5의 품사가 다르더라는 건데, 킵해놓고 동사용해서 넘어갈게요. 수식어로 좀 가볼게요.
뭐를 하냐면 체온을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는 용언이나 아까 말했죠? 용언이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러면 관형사가 뭘 한다고요? 체온을 수식하는데 밑에 보면 지시관형사. 성상은 뭐냐면 성질 상태 앞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있죠? 수관형사가 있죠. 수관형사. 그러면 체온을 꾸며주는 숫자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요걸 좀 뜯어봅시다. 오늘 온 사람은 5이다. 여기에 5은 뭘 꾸며주고 있나요? 아니요. 그 자체로 서술격이 붙어서 서술어가 되고 있어요. 얘는 수사입니다. 문제는 요거죠. 요 사람이라는 거 품사 뭡니까? 명사죠. 그지? 얘 명사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몇 사람? 5사람. 꾸며준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이 5은 그대로 숫자를 얘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수식하는 게 먼저다라고 보는 거예요. 체온,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다? 관형사다. 그래서 숫자를 말하는 관형사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숫자 나타나는 거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지? 양수사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수산지, 수관형산지 판단하는 방법은 뒤에 수식할 게 있는가, 그래서 수식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땡큐인 거죠. 그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던 거 계속할게요. 자, 관계원에는 조사가 있는데 부사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사가 오래 걸리거든요. 자, 조사를 좀 봅시다. 자, 뒷페이지 있어요. 여기서 뒷페이지. 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어요. 아, 약간 해밀고 애들한테 낚였네. 격조사, 보조사 2개 있다고 했는데 홀려버렸네. 자, 조사는 따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어요. 자, 격조사는 뭐냐면 자격을 부여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을. 그래서 뭐가 있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부르는 것도 있어요. 혹격조사라고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주격조사는 3세트 4개로 외울 겁니다. 3세트인데 4개. 왜? 이나 다는 쓰임이 그냥 다를 뿐이니까요. 그죠? 존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가를, 할아버지 깨서가 되죠. 그지? 높임에 깨서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학교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다. 학교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다. 발표했다가 서술어죠. 그지? 성명문은 목적어예요. 뭐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이 단체인 학교 이름으로 나온 거죠. 성명문이.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가지고 올 때에서가 있습니다. 단체를 가지고 올 때에서, 단체가 주어가 될 때, 단체 이름으로 될 때에서가 주격조사다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목적격조사 간단합니다. 쉽죠? 그지? 서술격조사는 나는 학생까지 하면 뭐가 되냐면요, 얘가 주어인데 얘가 명사가 돼버려요. 명사가 되면 뭘로 기능을 못합니까? 체원이라서 서술어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뒤에 이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다를 붙여서 얘가 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술격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다요.
선지격조사 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어른이다. 명사로 서술어를 못하니까 이다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용격 조사는 새로운 거의 자랑 명사인데 새로운 거의 자랑이라고 하고 싶어요. 자랑을 꾸며주고 싶어요. 을밖에 없어요. 한국의 자랑, 새로운 거의 자랑 이런 것들. 부사격 조사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 에게 여기에서는 뭐예요? 나는 걔를 공원에서 만났다 할 때 장소에서요. 그지? 그런 것들 뭐뭐에 전해줘, 뭐뭐에게 전해줘 이런 것들. 폭격은 뭐뭐아, 뭐뭐야, 정우야, 한솔아 그거의 차이죠. 그지? 요거는 또 하늘이여, 신이시여 뭐 이런 것들, 신이여 이런 것들. 그래서 아야, 이여 정도 있습니다. 보조사는 하나만 이것도 내가 쓸데없는 암기법인데 요거는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네랑 이제 재앙을 맞은 거야. 근데 내가 만두를 킵을 해놨는데 우리가 만두를 킵을 해놨는데 자 여기서 억지 좀 쓸게요. 그게 은는 만두인 거예요. 근데 적으니까 도라고 쓸게요. 근데 군인이 온 거야. 국가에서 군인이 와서 가진 거 다 내놔. 너 품속에 뭐야? 이거는 제 은는 만두 조차까지요? 요것만 많이 나옵니다. 제 은는 만두 조차까지요? 이것만 많이 나와요. 나 억지로 쓰는데 이게 킹밖에 외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은, 는, 만, 도, 조차까지 요 이런 게 보조사. 네, 이 요는 땅이요, 하늘이요 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의 보조사. 그 끝에 존댓말이 요 말고요. 그래서 은는만도 조차까지요. 가져가시겠다고요? 은는만도 조차까지요. 자, 접속조사는 와, 과, 이랑 하고 이런 것들 너무 이지하죠. 아빠하고 나하고 아기 뭐뭐이랑 뭐뭐랑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탄사는 그냥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다행히도 유튜브에도 올라가겠네요.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그거에 이제 내신 때 한글 맞춤법, 뭐 띄어쓰 이런 거 합쳐 놓으면 나중에 뭘 선택하셔도 괜찮냐면 음운만 다시 보강한 다음에 음운 보강 안 한다 치면 중세 국어만 플러스 하시면 언어와 매체로 그냥 11개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문제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메리트예요. 3점씩 더 등급이 낮으니까요. 더 큰 메리트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와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드렸네요. 자, 숙제를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거는 호수는 숙제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풀 수 있는 것들만 조금 해봅시다. 중간에 수업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톡방에 답을 올려줄게요. 수업편에 답을 올려줄 테니까 요거는 복습용으로 두시고요. 여기 뒤에 의문에 아까 얘기했던 B 파트 그것만 검사를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숙제 부담이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수업편 조금은 건드려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